강아지 마늘 먹어도 될까? 마늘 중독의 위험은? 사람에게는 좋은 마늘, 강아지에게는 항암작용, 피로회복, 항균작용 등을 하는 마늘은 사람에게 슈퍼푸드에 속한다. 하지만 마늘은 강아지와 상성이 좋지 않은 음식에 속한다. 다량 섭취 시 마늘 중독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강아지에게 마늘은 주지 않는 것이 좋다. 강아지 마늘 급여 왜 안 되나? 마늘을 포함하여 타 종류 식물들은 티오황산염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은 사람에게는 무해하지만 강아지에게는 독성이 있다. 티오황산염은 강아지 신체 내부의 적혈구들을 파괴하여 용혈성 빈혈을 야기한다. 이러한 빈혈의 증상으로는 무기력증, 황달, 창백한 구강점막, 어두운 소변 등이 있다. 또한 마늘 중독은 위장장애를 일으키며 구토, 설사, 식욕부진, 복통, 탈수 등의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강아지 마늘 중독 얼마나 먹어야? 연구에 따르면 개의 몸무게 1kg 당 15에서 30g의 마늘을 섭취 시 마늘에 의한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마트에서 파는 마늘이 한 알당 약 5g 정도임을 감안할 때 3kg 정도의 소형견일 경우에 마늘을 9알 정도 먹어야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마늘 하나를 먹었다고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일부 강아지의 경우 마늘에 대하여 더 예민할 수 있으니 앞서 말한 빈혈 혹은 위장장애 증상이 나타난다면 동물병원에 내원해야 한다. 마늘 강아지 건강에 좋다? 과학적 근거 불확실 일부 사이트들 그리고 견주들은 마늘의 항암작용 등의 효능을 주장하며 강아지에게 마늘을 소량 급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에 더하여 마늘 섭취 시 강아지의 털에 마늘 성분이 함유되어 기생충을 퇴치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강아지의 마늘 섭취가 강아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기생충 퇴치에 효과적이라는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량의 마늘 섭취가 강아지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직 마늘 섭취에 대한 긍정적 연구 결과가 부족하며 과도한 마늘 섭취는 강아지의 건강에 치명적인 것을 고려할 때 일단 조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강아지 빵 먹어도 되나요? 강아지 빵 몰래 먹었다. 강아지에게 보통 빵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별로 좋아할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먹다 남은 빵 봉지에 얼굴을 들이밀고 강아지가 몰래 먹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아주 잘 먹는다. 과연 강아지도 빵을 먹어도 되는 것일까? 빵, 고탄수화물에 설탕 많이 들어있어 빵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고칼로리의 음식이다. 또한 다량의 설탕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강아지가 빵을 많이 먹게 되면 체중이 늘고 혈당도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강아지 빵 많이 먹으면 소화 잘 못해 만약 강아지가 빵을 많이 먹게 되면 속이 거북할 수 있다. 사실 더부룩함이 뭐 대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기준에서의 빵 한 개는 강아지의 체중에 따라 너무 과도한 양일 수 있다. 따라서 더부룩함의 정도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사실 이 같은 위험성으로 인하여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은 빵을 주지 않는 것이다. 밀가루, 곡물 알레르기 있다면 빵급여 금물 그 외에도 빵을 굳이 주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는 더 많다. 먼저 밀가루나 곡물 알레르기가 있는 강아지가 많다는 것이다. 강아지에게 음식 알레르기는 매우 흔하다. 특정 단백질원에 대한 알레르기인 경우도 많지만 밀가루나 곡물 알레르기도 자주 일어난다. 대표적인 알레르기 증상은 위장질환, 피부 발진, 털 빠짐, 가려움증 등이다. 더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빵에는 다량의 나트륨, 설탕 등이 첨가된 경우도 많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 시에는 탈수증이나 식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설탕 과다 섭취 시 혈당 수치가 상승한다. 그 외에도 저품질의 빵은 방부제, 색소, 인공 감미료 혹은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강아지에게 피부병 등은 물론이고 면역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아지에게 빵 꼭 주고 싶다면 통밀, 곡물빵 주기. 만약 빵을 먹다가 강아지의 애절한 눈빛에 못 이겨 빵 한 조각을 꼭 주고 싶다면 흰 빵보다는 통밀빵이나 곡물빵을 주는 편이 낫다. 흰 빵은 대체로 더 가공이 많이 되어 있다. 반면 통밀빵이나 곡물빵은
최소한 강아지에게 더 나은 신선한 곡물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곡물빵을 설탕, 특히 자일리톨 같은 유해한 설탕이 안 들어간 땅콩 잼을 발라서 먹고 있었다면 딱 한 입 정도는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매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 달에 2번 정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빵은 주지 않는 것이 낫다. 강아지 몸에 좋은 수많은 음식이 있다. 예를 들면 당근, 블루베리, 사과, 바나나 혹은 삶은 브로콜리 등이 그렇다. 이런 재료들은 훨씬 영양가가 높고 맛있다. 강아지 땅콩 먹어도 되나요? 강아지 땅콩 먹어도 되지만 위험 요소 있어 사람과 강아지 모두에게 땅콩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섭취원이다. 게다가 땅콩은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다. 하지만 강아지 땅콩 급여 시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위험 요인이 있다. 소금, 설탕, 대체제와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는 제품 금지. 강아지가 땅콩을 너무 빨리 삼켰을 때 질식 위험. 땅콩 알레르기 반응. 땅콩 알레르기 조심하기. 강아지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처음에는 땅콩을 핥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아래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부어오름, 홍반, 가려움, 입 주위를 지나치게 핥는 증상. 땅콩 알레르기는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며칠 혹은 몇 주 후에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1년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강아지 첨가물 들어간 땅콩 제품 급여 금지. 시중에 나와 있는 땅콩 제품에는 소금이나 설탕, 인공 감미료 등이 들어있다. 이러한 화학 첨가물은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주어 배탈이 날 수 있다. 사람에게는 안전할 수 있어도 강아지에게 췌장염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사람용 땅콩 버터 먹이지 마세요. 사람용 땅콩 버터에는 보통 강아지에게 중독 증세를 일으키는 아래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 자일리톨 과도한 양이 체내에 쌓이면 폐기능 약화, 저혈당증, 간경 변증 등 유발 곰팡이 독소암과 조기 노화 유발 가능. 시중에는 무가염 100% 땅콩 함유 제품이 강아지용 제품으로 나오기도 하므로 참고하자. 강아지 땅콩 급여 방법은? 강아지가 땅콩 알레르기가 없고 이따금 나눠 먹고 싶다면 소금을 치지 않은 볶은 땅콩을 소량씩 급여해도 괜찮다. 다만 아무리 강아지용이라고 하여도 지방 함량이 많은 땅콩 버터 다량 섭취 시 소화가 어렵다. 이때 설사,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땅콩 버터는 약 먹일 때 혹은 정말 중요한 훈련을 할 때만 제한적으로 활용하자. 강아지 초콜릿 먹으면 안 돼요. 초콜릿은 강아지가 주의해야 할 음식 중 하나다. 강아지는 절대로 초콜릿을 먹어서는 안 된다. 초콜릿은 카페인과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을 포함되어 있다. 이 성분들은 강아지가 분해할 수 없는 성분으로 강아지 몸에 들어가면 독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사람의 경우 카페인 혹은 테오브로민을 분해하여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초콜릿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오지 않는다. 강아지 초콜릿 중독 증상. 초콜릿 중독의 증상은 섭취 후 보통 6에서 12시간 후에 나타나며 약 1~2시간 동안 지속된다.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구토, 설사, 고열, 근육 긴장, 숨가쁨 및 호흡곤란, 빠른 심박수, 낮은 혈압, 발작 및 경련.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었을 때 대처법. 강아지에게 초콜릿을 일부러 먹이는 주인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강아지가 방구석에 있는 초콜릿을 먹은 것을 주인이 뒤늦게 발견한다. 이때부터가 중요하다. 일단 얼마나 많은 초콜릿을 먹었는지 알 수 있으면 위급성을 파악하기 조금 더 쉽다. 다만 보통 주인이 안 볼 때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쉽게 알기는 어렵다. 초콜릿 종류에 따라 위급성도 달라진다. 카페인 및 테오브로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다크 초콜릿, 코코아 파우더 등이 강아지에게 더 위험하다. 약 3kg 정도의 소형견 기준으로 6티스푼 정도의 다크 초콜릿만 섭취해도 위험 수치에 속한다. 자신의 강아지가 먹은 초콜릿의 종류 및 양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여기에서 위급성을 테스트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강아지가 초콜릿을 얼마나 섭취한지 모르겠다면 동물병원에 재빨리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모든 중독이 그렇듯이 재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태를 덜 악화시키는 방법이다. 초콜릿 섭취 후에 동물병원에 찾아가면 보통 과산화수소를 통하여 구토를 유발하는 조치를 보통 가장 먼저 취한다. 그 이후 혈액검사를 통하여 체내 독성 물질을 확인하며 체내에 이미 흡수된 중독 물질을 해독하기 위하여 수액 등을 맞추기도 한다. 가장 좋은 방법, 초콜릿을 조심하자. 카페인과 테오브로민과 같은 성분 외에도 초콜릿의 높은 지방량은 강아지에게 췌장염 및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초콜릿은 사람에게는 달콤한 간식이지만 강아지에게는 사약과도 같다.
절대로 강아지가 초콜릿 근처에 가지 못하게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강아지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공간 혹은 강아지가 열 수 없는 서랍장에 보관하여 강아지가 금단의 물질에 호기심조차 생길 수 없게 하는 것이 강아지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강아지 양배추 줘도 될까? 양배추의 효능. 양배추는 위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항궤양성 효과가 있어 위궤양을 개선시킨다. 또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각종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기도 한다. 그 외 비타민과 식물성 섬유소가 풍부하여 피부와 변비에도 탁월하다. 이같이 훌륭한 효능의 양배추는 강아지에게도 좋다. 단, 급여 시유의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급여 시유의사항. 소량씩만 급여할. 건양배추의 다양한 효능은 강아지에게도 동일하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강아지에게 과도한 양을 급여하면 강아지의 속이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찬다. 양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유황 성분은 장내에서 발효 및 가스 배출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아지에게 양배추를 먹일 때는 소량만 급여해야 한다. 특히 양배추를 처음 먹어보는 경우에는 소량을 먼저 주고 배에서 일명 구룩구룩 소리가 나지는 않는지 살펴보자. 더불어 공복일 때 먹으면 가스가 더 심하게 찰 수 있으므로 식구 혹은 사료와 함께 급여하자. 익혀서 급여할 것 사람의 경우에는 양배추를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익히면 영양분이 손실되고 맛 또한 변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아지에게 급여할 때는 익혀서 주는 것이 권장된다. 양배추를 정기적으로 많은 양을 주면 양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티오시 안산염이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배추를 정기적으로 급여할 계획이 있다면 익혀서 주자. 익히는 경우 티오시 안산염이 비활성화된다. 물론 정기적으로 급여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양의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지 않는 한갑상선 기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정량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배추를 익힐 때는 짧은 시간 동안 살짝 데친다면 영양소 파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